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 미용 얼굴 클렌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얼굴 클렌징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첫 번째, 얼굴 피부 유형별 상태에 따라 클렌징 방법과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두 번째, 눈, 입술 순서로 포인트 메이크업을 클렌징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얼굴 피부 유형에 맞는 제품과 테크닉으로 클렌징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온수포 또는 경우에 따라 냉수포로 닦아내고 토닉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클렌징의 정의를 보면 화장 또는 피부 자체의 분비물을 지우는 피부 미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작 단계이고, 생활 환경에서 오는 먼지, 메이크업 등 잔여물을 피부 유형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닦아내는 관리를 우리는 클렌징이라고 합니다. 피부의 유형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정상 피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피부 유형으로 유분, 그리고 수분의 밸런스가 맞고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피부를 우리는 정상 피부라고 부릅니다. 또 피부 표면과 피부 결이 매끄럽고 피지 분비가 정상적이므로 촉촉한 피부를 유지합니다. 자, 정상 피부라고 불리는 이 피부 타입은 중성 피부라고도 불리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성이나 중성, 건성, 민감성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피부를 갖고 있고 피부결이 촉촉하면서도 매끄러운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성 피부 타입인데요. 지성 피부는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피부 유형으로 모공이 정상 피부보다 넓고 각질층이 두꺼우며 피부 표면이 번들거립니다. 자,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부 표면도 번들거리고 유분이 많기 때문에 메이크업의 지속 시간도 짧고 보는 것과 같이 모공도 가장 넓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성 피부와 반대되는 건성 타입인데요. 유분과 수분이 적게 분비되어 피부 표면에 주름이 생기기 쉬운 피부이고 피지 분비가 부족하여 수분을 보유하기 어렵고 모공이 작아 피부 표면이 매끄럽지만 탄력과 윤기가 없습니다. 수분과 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푸석푸석하고 각질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윤기가 없는 것을 사진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감성 피부 타입인데요. 자, 민감성 피부는 보통 지속적으로 건성 피부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부가 건조하기 쉬우며 자극에 예민하고 피부 조직이 얇아 자주 붉어집니다. 피부의 장벽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자극에도 자주 붉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성 피부 타입인데요. 복합성 피부는 피지 분비량이 일정하지 않은 피부이고 두 가지 이상의 피부 유형이 나타나는 피부입니다. 주로 T존은 유분이, U존은 건성인 피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결이 고르지 못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T존은 보통 유분이 많고 불쪽으로는 건조한 피부를 가진 것을 복합성 피부라고 부릅니다. 자, 피부 유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 피부 유형에 맞는 클렌징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림 타입 먼저 볼 건데요. 유성 성분이 많고 기름 성분이 많고 짙은 화장을 하는 사람에게 적합하여 정상 피부나 건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자, 지성 피부에게 적합하지 않는 이유는 유성 성분, 기름이 많기 때문에 주로 유분이 없는 건성 피부나 정상적인 피부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르는 로션처럼 제형이 똑같은 로션 타입의 클렌징 제품인데요. 친수성의 타입으로 물과 친한 타입으로 세정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자극이 적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나 탄력이 없는 노화된 피부 그리고 건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젤 타입 클렌저인데요. 물로 세안할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이 적고 약산성 제품이나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이 요즘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부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중은 젤 타입은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 더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파우더 타입으로 나와져 있는 제품인데요. 자,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성분이 들어가져 있는 클렌저 타입으로서 민감성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모든 피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일 타입인데요. 자, 오일 타입은 수분과 유분이 부족한 건성 피부나 정상 피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정력이 높기 때문에 진한 메이크업을 한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폼 클렌징인데요. 거품을 낸 후 그 거품으로 세안하는 타입으로 모든 피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거품으로 세안을 하기 때문에 자극이 적어서 예민한 피부나 민감성 피부에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학습 활동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렌징 정의. 클렌징이란 화장 또는 피부 자체의 분비물을 지우는 피부 미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작 단계이다. 자, 두 번째, 유분과 수분이 적게 분비되어 피부 표면에 주름이 생기기 쉬운 피부이며 모공이 작아 피부 표면은 매끄럽지만 탄력과 윤기가 없는 피부 타입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건성 피부입니다. 자, 세 번째, 위에 쓴 피부 유형에 맞는 클렌징 제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림 타입, 로션 타입, 오일 타입, 폼 클렌징 등이 있었습니다. 안면 클렌징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활동지를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클렌징은 피부 국가 자격증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니 잘 보고 익히도록 합시다. 자, 전 시간에 배웠었던 외관 세팅을 먼저 해줍니다. 안면 클렌징에서 사용할 제품은 리무버, 클렌징 로션, 토너입니다. 자, 1단의 재료 세팅이 다 끝났으면 2단과 3단 세팅을 함께 해줍니다. 2단에는 쟁반, 소자 바구니, 해면, 고무볼 등을 놓고 3단에는 대자 바구니, 티슈 등을 세팅해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 세팅까지 마무리가 됐다면 메이크업이 된 모델을 눕혀 놓습니다. 피부 미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 상태입니다. 실습하기 전 항상 손소독을 해주세요. 손소독을 할 시 솜에 알코올을 묻혀 손가락 사이사이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반대 손을 닦을 때는 쓰지 않은 손면을 이용해서 닦아주도록 합니다. 사용한 솜은 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려줍니다. 손소독이 끝나면 모델의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도록 터번으로 꼼꼼하게 감싸줍니다. 우리가 메이크업을 지울 때 눈과 입술 포인트 메이크업을 먼저 지우듯이 모델의 립과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지워줍니다. 솜 6장, 면봉 6개를 꺼내 리무버를 골고루 충분히 적셔줍니다. 리무버를 적신 솜 3장을 꺼내어 눈과 입에 3초간 밀착시켜줍니다. 솜을 한번 접어 눈썹을 쓸어내리고 굴리기를 3번 반복합니다. 솜을 한 번 더 접어 남아있는 아이섀도우랑 아이라인을 닦아줍니다. 그 후 리무버가 적셔진 솜 한 장을 꺼내어 3분의 1을 접고 눈 밑에 두어 면봉으로 마스카라를 위에서 아래로 빗듯이 제거합니다. 그 다음 새 면봉으로 아이라인을 지워주고 밑에 있는 솜을 접어서 한 번 더 눈을 닦아줍니다. 자, 그럼 반대편 눈도 똑같이 해볼까요?
마지막 포인트 메이크업 립을 지울 건데요. 한번 닦아준 후에 솜을 접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면봉으로 밑 입술을 밑에서 위로, 반대로 면봉을 뒤집어서 윗 입술은 위에서 아래로 닦아줍니다. 그 다음 솜을 반 접어 지그재그로 교차하며 입술 사이를 닦아줍니다. 시험 시 클렌징 후 잘 지워지지 않는 입술 사이를 감독관들이 많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입술 사이를 꼼꼼하게 특히 더 지워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봉으로 한 번 더 닦아낸 후에 솜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웠으면 파운데이션을 지워야겠죠? 클렌징 로션을 500원 동전 크기만큼 짜서 데콜테부터 도포를 해줍니다. 이때 내 손을 모델의 피부에 밀착하여 진행합니다. 도포가 끝났다면 클렌징 유화 과정을 시작합니다. 먼저 데콜테부터 시작하여 한 손씩 애플라지 3세트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 들어와 목 쓰다듬기 3세트를 진행합니다. 바로 연결 동작으로 턱 갈고리 3세트, 입 갈고리 3세트를 진행합니다. 다음 5번째 볼 3등분 프릭션을 하는데요. 턱 앞부터 사각턱까지 4번, 입 옆구리에서 사각턱 쪽으로 4번, 볼 앞부분에서 바깥쪽으로 4번 굴려주는 것이 한 세트입니다. 이것을 총 4세트를 진행하면 됩니다. 볼 프릭션이 끝난 후에 연결 동작으로 콧망울을 6번 굴려준 후 콧대를 6번 왔다 갔다 하며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눈가 원 굴리기 6번을 진행해줍니다. 이때 계속 주의해야 할 점은 동작의 연결성입니다.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8번째 이마 프릭션 동글동글 굴려주면서 3세트를 진행합니다. 마무리 동작으로 애플라지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도포 과정이나 화장을 녹이는 유화 과정이나 마사지 동작을 마무리할 때는 항상 애플라지 동작으로 마무리해줘야 합니다. 일종의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유화 과정을 통해 남은 유분기를 티슈로 제거합니다. 먼저 삼각형으로 접어 이마부터 코까지 한 번 쓸어서 유분기를 제거해주고 코 밑으로부터 한 번 더 유분기를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에 반으로 접어 턱 밑까지 닦아줍니다. 그 다음 새 티슈를 한 장 더 뽑아서 삼각형으로 다시 한 번 접고 데콜테 양 옆을 유분기를 닦아주고 손에 끼워서 남은 소량의 유분을 한 번 더 닦아줍니다. 이렇게 티슈로 먼저 작업을 하는 이유는 해면 사용 시 남은 잔여물들을 더 깨끗하게 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면 순서는 눈, 이마, 볼, 코, 인중, 턱 순으로 갑니다. 그 다음 목, 데콜테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다 사용한 해면은 3단 바구니에 내려놓습니다.
그 후 온수풀을 가지고 옵니다. 온수풀을 가져온 후에는 간이 소독을 먼저 해줍니다. 클렌징 시 냉스포가 아닌 온수포로 사용하는 이유는 모공 확장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유분을 더 잘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온수포로 사용해줘야 합니다. 스포 사용 시 내 손목에 먼저 온도 체크를 한 후 김을 쐬주고 모델의 얼굴에 밀착을 시켜줍니다. 그 후 스포를 펼쳐서 내 손에 하나씩 끼워준 후 턱 밑까지 내린 후에 닦아줍니다. 해명과 비슷한 방법으로 눈을 먼저 닦은 후 이마, 볼, 코, 인중과 턱까지 닦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과 대골대까지 꼼꼼하게 닦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포로 다리미를 만들어 먼저 얼굴 반쪽 오른쪽부터 반씩 닦아줍니다. 그 다음 쓰지 않는 면으로 뒤집어서 남은 반쪽 왼쪽 얼굴도 똑같이 닦아줍니다. 다 쓴 온수포도 잘 접어서 3단 바구니에 넣어줍니다. 스포가 끝이 났다면 솜을 한 장 꺼내서 스킨을 솜에다가 붙여줍니다. 스킨을 적신 솜을 손가락에 끼워 코부터 이마 반쪽, 볼 반쪽, 턱, 인중, 다시 돌아와 반대편 볼, 이마, 목, 데콜테로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클렌징 시간은 총 15분 동안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활동지를 풀어볼까요?